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 2학년 체육 심혜진입니다. 네, 체육 수업 출석 체크 방법인데요.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늦어도 밤 10시까지 수업에 참여하기. 두 번째,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주 토요일 밤 10시까지 해당 날짜의 수업에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나갔습니다. 자, 뭐죠? 지필평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바로 우리 지필평가 지필평가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전시학습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시학습에서 뭐 배웠죠? 네.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육체 그리고 정신, 사회 모두 이 세 개가 모두 건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웰리스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바로 질병의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그냥 아프지 않은 상태, 그런 소극적인 건강보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뭐라고요? 적극적인 건강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건강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육체, 정신, 사회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체가 건강한 것은? 네, 신체가 튼튼하고 질병과 부상이 없는 것,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할 때 지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스트레스에 잘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 다음은 사회적 건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건강과 올바른 자세에 대한 관련을 이해하고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올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의 필요성. 운동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도 조금 배우기는 배웠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 서 있을 때,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자, 올바른 자세는 올바른 신체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예뻐 보여요. 이게 예뻐 보여요. 어떤 이미지가 더 좋아요? 바로 올바르고 서 있을 때가 더 좋죠. 그리고 일상생활 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 서 있을 때 주의할 점. 약 15도 높이로 앞을 바라본다. 자, 땅을 바라보는 바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봅니다. 그리고 등이 굽어 있지 않고 어떻게? 반듯하게 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기, 바른 자세라고 했을 때는 턱을 당기고 허리를 세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몸은 오히려 경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슴뼈 부분, 이 가슴뼈 있잖아요. 가슴뼈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굽어진 등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턱은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턱을 당기고 허리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가슴뼈를 내민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는 무릎 밑에 두꺼운 베개나 담요를 말아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왜냐하면은 자, 엉덩이가 더 다리에 비해서 살이나 근육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있는 데가 땅에 안 닿아서 경직되거나 힘을 준 자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꺼운 베개나 무릎 담요 그런 거를 무릎 밑에 넣어주는 거. 이런 자세가 아주 인체가 편안한 자세고. 그리고 만약에 난 옆으로 눕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개를 끼워주지 않고 다리가 그냥 뚝 떨어지게 되면은 몸이 휘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인체는 틀어지게 되고 그럼 올바른 신체 이미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자세예요. 보조 방석 없이 엎드린 자세는 척추에 매우 좋지 않아요. 척추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인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컴퓨터 사용할 때는 모니터 눈높이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아래에 설치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 눈을 내리깔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등이 굽지 않도록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어요. 우리가 책상, 학교 책상 의자에 앉을 때처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옆에 자세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목,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 모두 다 아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러니까 큰 힘을 쓸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무릎이 아닌 등 근육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지 않아야 돼요. 자, 등 근육이란 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허리의 힘만을 사용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허리에 굉장한 무리가 가고 그러면은 인체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 척추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몸에 바짝 인체의 무게중심을 물건의 무게중심과 최대한 가까이 두는 거예요. 자, 물건의 무게중심, 인체의 무게중심이 이것보다 자 A보다 이 B가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이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도록 합니다. 그럼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보도록 해요. 이거는 작성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체형 이상 증세입니다. 하나만 더 안내하고 갈게요. 이거는 체육책 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죠?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자, 체형 이상 증세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척추 측만증 알고 있을 거예요, 다들. 자, 어떻게? 척추가 C자로 휘거나 그 다음에 S자로 휘거나. 자, 척추는 선생님, 척추는 약간 이렇게 S자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옆을 바라봤을 때 S자가 아니라 이렇게 앞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S자가 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휜 다리. 다리뼈 자체가 휘어있는 상태 또는 다리뼈들이 정렬되지 못하여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벅지와 정강이뼈 축이 원래의 각도에서 벗어난 거. 자, 예를 들면 무릎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일자로 있어야 정상인데, 예를 들면 O다리 혹은 X다리라고 하죠. 자, O다리는 무릎이 이렇게, 그 다음에 X자 다리는 무릎이 붙고. 자, 그러니까 O자 다리의 특징은 똑바로 섰을 때 무릎이 서로 무릎과 무릎이 닿지 않아요. 자, 그럼 X자 다리의 경우 똑바로 섰을 때 발목이 닿지 않아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목을 옆에서 보았을 때 목 등뼈가 직선으로 변형된 형태 혹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신체, 정신, 사회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도 신체, 정신, 사회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신체적 효과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어려운 말인데요. 자, 몸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산소를 그러니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냐. 나한테 100이라는 산소가 있지만 내 몸이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 100에서 30이라는 산소도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은 100이라는 산소가 있을 때 최대로 난 60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인체가 수행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인체의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심장 크기 확대. 선생님, 심장이 크면 왜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장은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육이 커진다는 것은 근육의 힘 또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 펌프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피가 많이 분출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체로 쭉쭉 뻗어나가는 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심박수와 혈압 감소. 자, 이것 또한 심장 크기가 확대되는 거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인체에서 내가 지금 1분 동안 사용해야 될 심장의, 그러니까 피의 양이 100이라고 쳤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총 100개가 필요해. 근데 내가 심장 크기가 작았을 때는 한 번에 20씩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심장이 몇 번 뛰어야 돼? 5번. 심박수가 5번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100개가 필요해요. 근데 운동을 막 많이 해서 심장 크기가 확대됐어. 그래서 한 번에 25개씩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심박수는 몇 번만으로 돼? 4번만으로 된다. 그러니까 심박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심박수가 감소되고 혈압이 감소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운동을 하면 혈관의 탄력,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이 저절로 감소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 근육량과 근력 향상. 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당연히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근육의 힘 또한 좋아진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깊은 수면이 가능하다. 내가 몸이 힘들면 당연히 깊게 자듯이 깊은 수면이 가능하고 깊은 수면을 하면 전 시간에 배웠듯이 푹 7시간에서 8시간 자면은 인체 회복력이 좋아져서 신체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정신적 효과 볼게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과 우울감 감소, 자긍심 증가. 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신체가 건강해지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불안감,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긍심이 증가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효과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배려심 향상. 자, 어떤 실험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규칙적인 운동 30분 이상, 그리고 땀나는 유산소 운동 이런 걸 했을 때 원만한 성격으로 변화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예민한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유순해진다는 것, 그것은 곧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내가 나에게 좋은 운동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체력을 고려한다. 내 체력은 1밖에 안 되는데 10짜리 운동을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는 것, 우리가 전에 운동 처방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록을 측정했고 나의 목표를 적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신의 기호를 고려한다. 내가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정말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 사람 보고 탁구를 하라고요.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배드민턴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좋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려한다. 나는 물론 혼자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물론 엄청난 예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야, 함께 운동 가자. 나랑 함께 운동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운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을 고려한다 라고 쓰여져 있죠. 자, 기술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거를 배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므로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깅, 줄넘기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 쉬운 거라는 거죠. 자, 더 알아보기 갈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중력보다는 부력이 낫겠죠. 그래서 관절이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자, 두 번째,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자, 배드민턴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농구 이야기를 하긴 어렵죠. 몸이 많이 부딪히니까. 자, 등산. 자, 부모님들이 등산 많이 다니죠. 그러면서 같이 걸어 올라가면서 이야기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 등산. 자, 세 번째, 마른 몸매가 싫어. 빨리 근육을 단련해서 몸짱이 되고 싶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보단 예를 들면 웨이트
무산소 운동이 더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고. 자, 이성 친구랑 같이 경기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 자, 두 가지가 남았네요. 배드민턴, 농구. 왜 나는 남자애랑 같이 농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농구보다는 배드민턴이 더 맞아요. 이유는, 남자, 여자 간에 어쩔 수 없는 성적인 그런 신체적,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같은 중2라고 해도, 저 남자아이와 나와 부딪혔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부상의 위험이 높을까요? 유리한 건 남학생이고, 불리한 건,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높은 건 여학생이에요. 이거는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호르몬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부딪히지 않는 그런 운동인 배드민턴이 어울려요. 자, 여러 명이서 함께 하면서 내 위치에 따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 자, 농구가 여러 명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자신의 포지션을 수행하면서 운동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맞는 운동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14차 시 체육 과제 입니다. 첫 번째, 점검 해보기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돼요. 오늘 수업 중간에 있었던 그 점검 해보기 표 있잖아요. 그 체육책에도 나와 있으니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